자, 일단 어제도 주력 조합은 잘 들어오면서 7월달 분위기는 6월달과는 좀 다르게 그래도 좀 괜찮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사실 6월달에 많이 힘들었고 그걸로 인해서 이제 멤버십도 이제 조합픽 드리는 멤버십은 좀 정리를 하고 이제 월 단위가 아니라 그냥 카페나 이제 숲 라이브를 통해서 그냥 하루 일주일 단위로 좀 이렇게 하려고 좀 정리를 하게 된 계기도 만들게 됐는데 좀 정비도 하고 개인 정비도 하고 좀 쉴 때 좀 쉬고 이제 멤버십은 제가 한 달 멤버십을 하시면 제가 보상을 해드릴 수가 없어요. 네. 보상을 못 해드리니까 그것 때문에라도 사실 다 이제 숲이나 아니면 저 카페로 좀 이렇게 하는 것이 낫겠다 싶어서 선택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리 못 들으신다니까. 그래서 그거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어 오늘도 좀 적중을 위해서 좀 한번 확실하게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비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구매를 하지 못하는 경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취소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기, 볼티모어랑 뉴욕 매츠 경기입니다. 지금 이 경기는 강수 확률이 54%로 오늘 아마 진행이 안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중에서는 뉴욕 양키스와 시애틀의 경기도 강수 확률이 38%, 같이 이걸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여기 경고 표시가 뜬 거는 매츠랑 볼티모어 경기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내려보시면은 양키스 경기도 지금 라이트 레인 계속 레인 하면서 강수확률 30% 이상으로 올라가고 있죠. 그 다음에 보스턴 경기도 지금 팔틀리 클라우디 돼 있다가 드리즐까지 나오는데 10시부터 비 소식이 있다 보니까 이게 당겨지게 되면 경기에 영향을 또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기도 사실 건드리기 어려워져요. 이렇게 되면 굉장히 여러분들이 또 오늘 개공짜 경기라고 생각하고 들어갈 수도 있는 경기일 수도 있는데 비에 대한 피해는 반드시 각오를 하셔야 된다라고 일단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토론토랑 화이트삭스 경기도 파시블 드리즐에다가 이제 강수 확률이 20% 정도 나오는데 일단은 비 소식이 없다고는 합니다만 이 정도 확률에서도 저번에 이제 세인트루이스 경기였었나? 그것도 이제 비가 오긴 왔었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사실 좀 쫄리는 경기예요. 그 다음에 미러키 다저스 경기도 파시블 라이트 레인이라고 써져 있죠. 경기가 지연될 수가 있습니다. 2시간 정도. 요거 참고하셔야 되고 계속해서 이제 드리즐 상태가 왔다 갔다 하면서 비구름이 오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요것도 사실 건드리기 좋은 경기는 아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피츠버그 대 캔자스 시티, 요거는 13% 정도 나오지만 계속 맑은 하늘에서 약간 구름이 지나가는 정도로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셔널스 대 카디너스, 요것도 지금 보시면 드리즐에 10시 9시부터 비 소식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도 앞에 어떻게 될지 모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소니 그레이 나온다고 좋아를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이것도 구매하기 좀 까다로워지는 경기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돔구장이라 상관이 없고요. 나머지는 이제 밑에는 비 소식이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볼티모어 경기, 양키스 경기, 보스턴, 그 다음에 잠재적으로 토론토, 그 다음에 미러키, 그 다음에 세인트루이스까지 총 최대 6경기가 여러분들이 비로 인해서 좀 피해를 보실 수도 있는 경기가 될 것이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도 나머지 경기들은 진행이 될 수는 있는데 요거는 일단 거의 진행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제끼고 나머지 경기들부터 해가지고 제가 프리뷰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디트로이트랑 템파베이부터 경기를 좀 봐봐야겠죠. 어제 경기에서 그냥 디트로이트에게 필요했었던 거는 홈런 3방이었습니다. 홈런 3방이 그대로 무너졌던 경기였었고 템파베이의 타격이 조금 아쉽게 됐었죠. 사실 어제 몬테로가 오프너 안 쓰고 몬테로가 그대로 나와가지고 저로서는 디트로이트가 이거 풀어갈 수 있을까 좀 생각을 고민을 많이 했던 경기였는데 이제 경기 내용을 봤을 때는 사실 템파베이 타격이 너무 아쉬웠어요. 사실 수비 부분에서 디트로이트의 집중력이 좀 굉장히 좋았었던 경기였었고 이 템파베이는 그 반대로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 플라우티 대 페피엇의 경기라고 하면 이 선발 투수의 기량만 우리가 비교를 했을 때 이 플라우티 같은 경우가 조금 더 오늘 불안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플라우티는 이미 템파베이 원정에서 한번 신명나게 털렸던 이력이 있습니다. 반면에 페피엇은 디트로이트를 상대로 5이닝 이상을 퀄리티 스타트의 유사한 수준으로 계속해서 커리어 동안에 한 4경기 정도를 잘 막아냈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경기 이제 원정에서 템파베이 타격이 좀씩 하락하고 있다는 것이 아쉬운 부분인데, 페피엇의 결국 강점이 뭐냐? 이 좌타자를 상대로 한 이 페피엇의 상대 전적이 피안타율이 1할 7푼대까지밖에 안 나온다라는 거죠. 디트로이트의 라인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이제 디트로이트의 이 핵심 선수들을 뽑아보면은 결국 이제 지금 타격감이 가장 좋은 게 콜트 케이트 1번 타자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좌타자 어제 드디어 이제 안타를 지금 이틀 연속으로 그 전경기는 홈런 때렸고 어제는 안타 때리고 좀 빗맞긴 했습니다만, 일단 2경기 연속 안타 때리면서 최근에 침묵을 좀 깬 라일리 그린, 그 다음에 지금 최근에 타격감 지금 결정으로 지금 홈런쇼를 해주고 있는 맥킨스트리, 그 다음에 이제 뭐 메도우스 정도, 이렇게 좌타 라인업이 포진이 되는데, 이 스위치 히터 페레즈, 우익수, 그 류망주 꼬맹이 정도까지 나오면은 사실상 이제 5명 정도의 좌타 라인업이 페피엇을 상대를 해야 돼요. 그런 상황에서 디트로이트의 타선은 페피엇의 이 좌타 상대 강점을 이제 이겨내지 못하고 좀 침묵할 가능성도 열어둬야 되는 상황입니다. 사실 어제 쳤던 이제 디트로이트 홈런도 하베르 바이즈도 마찬가지였었고, 이 실투가 치명적이었었거든요. 근데 페피엇의 최근 던지는 걸 보면 이 실투 나오는 부분이 조금 많이 개선이 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템파베이가 오늘 이제 걱정을 해야 되는 부분은 사실 라인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전반기가 이제 끝나가는 시점에 모든 팀들이 조금씩 이제 고장이 나기 시작하고 있는데, 템파베이도 지금 오늘 경기에서 조금 이제 그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지금 김하성도 다시 이제 DTD가 걸려 있는 상황이고, 브랜든 로우도 마찬가지고, 브랜든 라우죠. 네, 조시로 브랜든 라우. 브랜든 라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오늘 라인업을 또 이제 빠졌다 보니까 돌아올 거를 장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템파베이도 라인업이 온전치는 않을 수는 있겠으나, 그래도 지금 출장할 수 있는 자원들 중에서 지금 뭐 얀디 디아즈도 마찬가지고, 조시로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만검, 그 다음에 심슨, 요런 그 아란다가 지금 타성이 좀 타격이 떨어지고 있는 게 템파베이 지금 문제인데, 아란다가 살아날 수 있다면, 카미네로 아란다만 살아날 수 있으면 오늘 경기도 템파베이가 상성이 나쁘지가 않습니다, 분명히.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플라워티를 상대로 상대 전적을 보면 얀디 디아즈가 7타수 4안타 1홈런으로 4할 2푼 9리를 기록하고 있고, 오늘 뭐 데니 젠슨이 나올 것 같아요. 일단 메타이스 같은 경우도 4타수 4안타 4타점 경기하고 있습니다. 7할 5푼. 근데 데니 젠슨이 아마 포수 마스크 메인을 쓰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김하성도 플라워티에게는 5타수 2안타 기록하고 있고, 뭐 카미네로, 만검 전부 다 안타 맛을 저번 시리즈에서 봤다 보니까 오늘 경기도 사실 유리하다고 보여지는 쪽은 오히려 템파베이입니다. 다만 오늘 경기도 디트로이트에 정배당이 잡혔고요. 실제로 해외 구매율 자체도 디트로이트 쪽으로 지금 60% 이상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또 이제 해외 배당 흐름도 디트로이트 쪽으로 배당이 빠지고 있어요. 저번에도 템파베이가 이런 배당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도 이제 이 디트로이트 경기였었거든요. 그때도 이제 템파베이가 그때 당시에도 디트로이트랑 홈 시리즈였는데, 그때가 이제 몬테로 경기 오프너 걸리고 이제 몬테로 나오는 경기에서 헌터 오프너 썼다가 개털린 경기 있죠. 그 경기도 당시 해외 배당 흐름을 이렇게 몰고 갔었어요. 템파베이에게 역배당을 주고 디트 정배당 준 다음에 이제 저 배당도 디트로이트 쪽으로 빠지는 흐름이었는데 1회부터 터져가지고 템파베이가 이기긴 했었거든요. 저는 오늘도 사실 이런 흐름에서 지금 지표상으로 본다면 차라리 디트로이트보다는 템파베이가 선발 경쟁력은 있지 않나. 다만 이게 디트로이트 정배당을 주는 이유는 저는 딱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제가 잠깐 캡처를 해놓은 거 있는데, 불펜 성적이에요. 지금 디트로이트 이제 불펜 성적을 보시면은 이게 아시겠지만 뭐 한니피도 뭐야 이거 위에 덮쳐지는 게 없네. 이렇게 나오면 된다. 자, 보시면은 한니피도 2할 5푼 2할 2푼 5리 4경기 나와가지고 뭐 잘 던지고 있고, 그 다음에 헌터, 그 다음에 리, 그 다음에 스미스,
그다음 마무리죠. 지금의 베스트. 지금 이제 칸넬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보니까 베스트 마무리 체제로 가는데 이것까지 생각하면 이제 무시를 못해요. 그런데 템파베이가 최근에 불펜에서 좀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뭐 클레빈저, 페어뱅크스까지는 그러려니 하는데 어제 털렸던 이제 이거는 던지기 이용이고 지금 문제 켈리, 그다음에 몽고메리, 그다음에 오르제, 그다음에 우세타. 얘네들이 문제예요. 템파베이가 지금 불펜이 바닥을 치고 있다 보니까 이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이거를 이제는 템파베이의 지금 불펜진을 신뢰할 수가 없게 된 상황인 거죠. 이거 취소가 안 되냐? 아무튼 이 불펜진이 문제다라는 게 오늘 조금 보여드리고 싶었던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페피엇의 이닝 소화가 가장 중요할 것이다라고 보면서도 사실 선발 싸움에서는 디트로이트가 리드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 템파베이가 리드를 할 수 있겠다만 결국 불펜에서 버티냐 못 버티냐의 싸움이 될 것 같아요. 디트로이트의 홈 승률도 무시를 하지 못하고 지금 그래도 디트로이트가 최근에까지 또 우투수 상대하면서 타율 자체는 2할 중반대를 유지하면서도 중요했던 게 이 홈런이 계속 생산이 되고 있다는 점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이 장타로 인해서 경기가 역전으로 가는 상황이 나올 수 있다 보니까 그 템파베이 2.5 프렌 정도로 그냥 저배당이지만 안전빵 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좀 더 먼저 드는 경기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양키스 경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양키스 경기는 취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강수 확률이 지금 이제 워싱턴 세인트루이스 경기 다음으로 이제 볼티모어 경기 제외했을 때 그러니까 오늘 경기 일정 중에서 세 번째로 강수 확률이 높은 경기가 이 경기입니다. 이렇게 이제 길버트 대 워렌이 나오는데 양키스도 지금 문제가 있어요. 양키스가 지금 당장에 에런 저지가 그렇게 살아나면서 타격을 해주고 있는 거는 정말 다행입니다. 다행이고 타격에 있어서 이제 홈에서 경기를 하니까 다시 계속해서 기대를 이어갈 수 있는 것도 맞아요. 하지만 이 치조미 지금 DTD가 걸렸습니다. 이 경기. 그 치조미 DTD가 걸린 상황에서 이제 양키스의 타선은 그렇게 되면은 이 중하위 타선이 좀 더 약해지는 걸 생각을 해야겠죠. 사실상 1번 타자에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이상적인 거는 도밍게즈를 쓰는 거예요. 도밍게즈를 이제 1번으로 쓰고 2번에 에런 저지, 3번에 벨린저, 4번에 라이스, 예? 그 다음에 5번에 스탠튼, 6번에 이제 볼피, 7번에부터 이제 그리샴 지금 이제 치점이 없는 상황에서 그렇게 치면 이제 르메유가 2루로 나오게 될 거고 거기를 이제 채워주는 선수로 DH로 해가지고 이제 아마 이제 스탠튼이랑 그리샴 기용되고 뭐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제 양키스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위 타선에서밖에 힘이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도밍게즈, 지금 벨린저, 저지 이렇게 세 명이 지금 주축이에요. 시점이 없는 상황에서 그 외에 양키스 타선에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근데 시애틀 같은 경우는 지금 아로자레나 완전히 기세 올라갔죠. 아로자레나에다가 그 다음에 칼랄리 지금 이제 홈런 이제 경쟁이 이제 제대로 물이 붙는데 칼랄리도 지금 전반기 35홈런을 돌파하면서 미친 페이스를 유지하고 있고 여기에 훌리오 노리게스, 솔라노, 그 다음에 플랑코에 이제 JP 크로포드까지 지금 이제 경기 보신 분 아시겠지만 그 시애틀의 마지막 경기가 폴스킨스 상대 경기였었죠. 컵이 나오고 당시에도 그랬었지만 사실 이게 시애틀이 1회부터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제이피 크로포드가 홈에서 이제 슬라이딩을 하지 않고 그냥 들어왔다가 이제 안타 친 거 이제 홈에서 아웃 당하면서 먼저 리드하지 못해가지고 이제 그 위에 폴 스킨스한테 3진쇼를 당한 건데 그 전까지만 해도 사실 1회 분위기도 좋았었고 시애틀 타격 무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최근 지표가. 근데 양키스가 에런 저지가 지금 홈런을 계속 생산하면서 그 부분에서 최근 지표에서도 시애틀이 약간 밀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양키스 스타디움에 경기를 한다는 것부터가 이미 홈런쇼를 각오를 해야 되고 오늘 만약에 경기가 진행이 된다면 사실 날씨가 좀 이렇다 보니까 비가 오게 되면 투수들이 굉장히 불리해져요. 특히 이제 워렌 같은 경우에도 이제 떨어지는 공을 좀 던지는 선수다 보니까 커맨드의 문제는 당연히 생길 수 있고 이제 길버트도 커맨드 부분은 조금 아직 안정화됐다고 완전히 생각할 수는 없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게 볼질이 또 나올 수 있다는 걸 생각을 하면은 오버가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일단 비가 오다 보니까 저는 이거 저녁 경기 배팅 관련해서는 고려를 안 하는 그런 경기일 겁니다. 그냥 코멘트만 드리자면 저는 좀 타격이 조금 더 주목받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조금만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 경기는 이제 보스턴이랑 콜로라도 경기입니다. 지금 이 경기가 만약에 진행이 된다면 오늘 개꿀 경기죠, 사실은. 이제 베이오 나오고 이제 프릴랜드인데, 보스턴이 일정이 나쁘지 않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계속해서 지금 워싱턴전부터 해가지고, 계속해서 지금 좌투수를 만나고 있어요, 좌투수. 파커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저 좌투수 한 명 이름 뭐야?
생각이 안 나는데 아무튼 좌투수 또 했다가 지금 어제 또 곰버 오늘 또 프리랜드 계속 좌투수입니다. 좌투수 일정이 계속해서 이러다 보니까 보스턴 입장에서 눈에 익을 수밖에 없고 거기에서 두각을 보내고 있는 게 제가 계속 언급해드렸지만 지금 이렇게 이제 요시다도 마찬가지고 브레건도 마찬가지고 데버스 이탈되고 상황에서 타선에서 지금 빛이 되고 있는 선수는 라파엘라 그 다음에 주목해야 된다라는 게 데뷔는 좀 아쉬웠지만 이 안토니 요거를 주목해야 한다고 했고 어제도 실제 이 두 명이 이제 홈런을 때려가지고 보스턴에 점수를 더해줬었죠. 지금 안토니 페이스가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지금 얘도 보스턴 슈퍼루키고 정말 피지컬 좋고 좌타에다가 이제 파워까지 겸비한 타자다 보니까 주목하는 바가 컸어요. 실제 데뷔전 자체도 굉장히 기대가 컸었지만 그냥 가만히 공만 보다 스윙 한 번 안 하고 삼진 당구 들어가면서 좀 실망을 줬었는데 이후에 정신 차리고 지금 데버스 이적하고 나서 계속 본격적으로 기회를 잡고 좀 이렇게 타선이 완전히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사실 좌투 상대로 가장 강한 이제 곤잘레스 당연히 1순위고요. 그 다음 나바에주. 그러니까 최근 페이스로 따지면은 오늘도 뭐 스토리 그 다음에 이제 라파엘라 그 다음에 안토니 타격이 있어서 지금 콜로라도가 비빌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지금 보스턴은. 그래서 이제 오늘 경기 같은 경우도 사실 이게 진행이 된다면 보스턴 공짜 경기가 될 수 있다라고 일단 생각은 합니다. 단 이제 베어도 커맨드적인 부분은 흔들릴 수 있는 선수이고 비가 온다라는 변수가 생기면 사실 그 스파이크 찡에 모래 끼고 뭐 다리 조금 미끄러졌을 때 밸런스 무너지고 이런 것 때문에 뭐 예민하게 굴고 베어 공 흔들리고 이러면은 이것도 개판 날 수 있다 보니까 접근하는 것이 사실 망설여지기는 해요, 이 경기가. 단, 이거 이제 부지런한 사람들은 그래도 살 수는 있겠죠. 이게 8시 10분 경기인데, 이게 8시 10분 경기 프로토 구매 가능하죠, 여러분들? 아침 일찍 일어나셔가지고, 한 7시부터 날씨 체크하시고, 보스턴 경기, 이 경기가 만약에 비가 안 온다. 예보 봤을 때 비가 안 오는 걸로 예보가 바뀌어 있다. 그러면은 요거 주력으로 잡고 가도 저는 무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어쩔 수 없어요. 그만큼 지금의 두 팀의 전력차, 특히 콜로라도가 지금 코어스필드에서 내려온 상황에서는 전력차가 난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경기. 자, 그 다음에 신시내티랑 마이애미 경기인데 사실 저는 이 경기는 어제는 오버를 봤었거든요. 신시내티가 홈에서 돌아와가지고 타격이 좀 살아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만 이 정크 상대로도 공을 이렇게 못 쳐버리면 오늘 난감합니다. 페레즈가 저번 경기에 이제 물론 이 상대가 좀 약했습니다만 완벽투를 펼치면서 이제 복귀하고 나서 부상 복귀하고 나서 진짜 이제 좀 의미 있는 활약이 나왔었고 오늘 경기에서도 이제 페레즈가 제구가 흔들리지 않고 그 99마일의 빠른 공을 뿌리면서 다시 한번 신시내티에게 힘싸움을 걸어본다면 어제 정크가 던진 97마일, 6마일의 공은 사실 아무것도 아닐 수가 있어요. 신시내티 입장에서 타이밍 잡기가 굉장히 어려워질 수가 있는데 마르티네즈도 피안타율 자체는 지금 높게 형성이 되고 있거든요. 지표적으로 봤을 때. 근데 마이애미의 타선이 지금 어제 경기에도 10개의 안타를 때려내면서 계속해서 출루를 만들어내고 있었고 그 중심에 있었던 게 결국에는 이제 아거스틴 라미레즈였고 이제 에드워즈였습니다. 그럼 상위 타선에서 타격이 이렇게 쉽지 않은 와중에 어제는 이제 로페즈가 빠졌었습니다. 근데 로페즈가 만약에 나오게 되었을 때 이 로페즈마저도 타격이 이루어지면 로페즈는 중장거리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는 신시내티가 결국 이걸 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실점을 하게 될 가능성이 꽤나 높아지는 경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경기. 근데 저는 오늘도 사실은 오버를 생각을 해요. 신시내티가 사실 좌투수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우투수 페레즈 정도면은 이 방망이 헛돌아가는 것만 좀 조심하면은 충분히 뭐 프리들부터 맥레인, 엘리 델라크루즈 그 다음에 럭스, 뭐 스티어, 스테판슨 다 충분히 칠만한 자원들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오버를 예상하긴 합니다만 어제 마이애미가 결국 불펜 소모에 있어서 이제 바처랑 이제 벤더밖에 안 쓰고 이제 바처가 멀티닝 던져가지고 3이닝 가까이 던졌죠. 그래서 못 나온 걸 생각하더라도 불펜 자원이 그래도 많이 세이브가 된 경기였었습니다. 오히려 지금 신시내티는 필승조급 자원이라고 생각해야 되는 이 자완 로저스 그 다음에 리차드슨을 어제 소화해서 공략이 당해버렸고 스터도 멀티닝을 던졌어요. 그래서 불펜에서 지금 팩업 마무리까지 가는 체제에 있어서 과정이 조금 그렇게 쉬울 수는 없는 경기가 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마이애미가 조금 더 유리하다고도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경기예요. 이 상위 타선 페이스 보면 여전히 마이애미가 어제 경기에서 하위 타선에서 안타가 2개가 나오긴 했는데 와그먼이랑 노르비가 치기는 했어요. 하지만 마이애미의 하위 타선은 사실상 마이애미의 타선은 스타워즈 밑으로 이제 7, 8, 9
많이는 6, 7, 8, 9까지는 사실상 거의 시체 라인업이라고 봐도 되거든요. 그래서 몰아치기가 됐을 때 아거스틴 라미레즈와 이 로페즈의 홈런이 나온다면은 대량 득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만, 마이애미 또한 똑딱이 가능성이 조금 더 높고, 거기에 의해서 잘루도 하위 타선에서 기회가 만들어져서 상위 타선으로 넘어오는 게 아니면 중심 타선에서까지 이어졌던 찬스가 하위 타선에서는 무산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 대량 득점은 없다고 보면 오늘도 사실 이제 마이애미가 폭발적으로 압살하는 그림까지는 그리기가 어렵지 않나. 이게 결국 페레즈가 호투를 하면 마이애미 승원도고, 페레즈 공략에 성공하면은 기준점 대비 똥줄 오버가 되지 않을까. 오늘도 사실 오버 이제 9.5점 나오고 있거든요, 기준점. 예, 언더를 조금 더 먼저 생각해야 되지 않나, 기준점 자체에서 보면은. 일단 그렇게는 보고는 있습니다. 다만 이게 아마 페레즈의 호투가 안 나오면은 기준점 외줄타기가 될 거고요. 진짜 점오 경기가 될 수 있고요. 페레즈가 또 잘 던지면은 오늘 경기와 스코어 거의 복붙이 될 수도 있다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다음 경기는 이제 캔자스시티 대 피츠버그 경기죠. 이건 이제 제가 어제 캔자스시티 승언더를 봤는데, 승을 주력으로 고른 이유가 어제 기준점, 이게 사실 이제 저희 앤드류 히니 대 어제 저 누구였냐, 저 카메론이었으면 사실 기준점 7.5점 나왔어야 됐어요. 피츠버그가 시애틀 상대로 지금 3경기 연속 무득점으로 시애틀 프랜차이즈 역사상 최초로 셧아웃 수입승을 이제 허용했고, 그만큼 그 전까지도 이제 피츠버그가 원정 시리즈 치르면서 점수가 지금 개판이거든요, 타격이. 근데 어제 먼저 이렇게 리드를 하는 상황까지 나왔었지만, 결국에는 이제 홈런으로 무너지면서 바비 주니어의 홈런이 나왔을 때는 경기가 터져버렸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저도 그까지는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기준점을 보고 이제 8.5점 나왔길래, 이거는 캔자스시티가 홈에서 털고 점수를 많이 내서 이긴다는 그림 해석 속에서 지금 8.5점, 이건 오버에 정배당이 주어졌던 경기였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오버 나올 수 있겠다, 지표상으로는 언더가 나와야 되는 페이스인데 오버 나올 수 있겠다 싶어서 캔자스시티 승을 주력으로 드리고 부주력 조합에 제가 8.5 언더를 끼워 드렸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도 기준점이 지금 이 경기가 8.5점입니다. 8.5점. 8.5점 기준점에 루고 대 켈러 경기면은 이거 오늘도 캔자스시티 타격이 친다고 보는 경기예요. 이게 켈러가 또 원정에 와버렸고, 사실 이게 켈러가 아마 홈 경기였으면은 7.5 주진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 지금 캔자스시티가 홈에서 그렇게 성적이 안 좋았었습니다. 6월달에 캔자스시티가 홈 시리즈 6월 1일 디트로이트와 최종 3차전 경기 포함해서 이제 13경기를 홈에서 치르면서 1승 12패를 했었는데, 원정 7월 1일, 7월 2일인가부터 원정 시리즈를 치르면서 원정 두 번의 시리즈 모두 위닝 시리즈를 확보하면서 4승 2패를 하고 홈으로 돌아왔었습니다. 그 과정에 타격감이 올라왔었고, 그게 홈에서 유지가 된 상황에서 오늘 또 이렇게 경기를 하게 돼버리면, 이게 루고가 버티는 상황에서는 켈러가 조금 더 불리하다고 볼 수밖에 없겠죠. 오늘까지도 지금의 피츠버그 어제 사실 안타도 4개 친 게 전부였죠. 점수가 3점 나긴 했습니다만, 이제 오늘까지도 캔자스시티 타격이 조금 더 이제 활발하게 이루어질 거라고 지금 봐야 되고, 켈러가 보여주는 이 데이터 부분에서도 이 지금 어제는 좌투수였지만 오늘 우투수 상대로 보더라도 가르시아, 그 다음에 오늘 우투수기 때문에 살바도르 페레즈까지 가세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 이 바위쭈, 그 다음에 인디아, 그 다음에 파스칸티노까지 다 이제 조금 더 페이스를 조금 더 좋게 끌고 갈 수 있는 명분이 생길 것 같아요. 근데 켈러가 최근까지도 지금 휴스턴이랑 홈 경기, 그때 이제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제가 언더 드렸던 경기였었는데 그 오버냈던 이제 홈런이 좀 컸었죠. 파레데스에. 아무튼 그거 이후로 이제 거의 모든 경기가 이 3번의 퀄리티 스타트와 2번의 이제 5이닝 이상, 그러니까 6회까지 다 마운드에 올라왔습니다. 5.2이닝, 5.1이닝, 2자책점, 1자책점, 대량 실점은 없어요. 그래서 오늘도 핸디슨까지 보는 거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실제 원정 피안타율이랑 WHIP 수준도 1.03, 2할 4리밖에 안 돼요. 많은 실점은 하지는 않을 거라 봅니다. 단 이 우타 상대로 강점이 있는 켈러의 그 슬라이더에 아무래도 캔자스시티의 타격 지표가 좀 상대적으로 좀 좋게 나옵니다. 슬라이더에 대해서. 오늘 거기에 조금 이제 켈러가 어려움을 겪게 된다면 오늘도 리드를 좀 뺏기고 경기하지 않을까. 하지만 피츠버그의 불펜진도 최근 활약, 어제는 수가르트가 이렇게 무너졌지만 그래 이후에는 또 버텼죠. 지금 피츠버그의 불펜진들 무시 못하거든요. 오늘도 저는 언더를 생각을 합니다만,
캔자스 시티 승 보는 것이 조금 더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일단은 생각은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네소타랑 시카고 컵스 경기인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제 우드 리차드슨 대 이만하가 사실 이거는 우드 리차드슨이 최근에 잘 버티고 있죠. 정말로 퀄리티 스타트 이상의 활약을 좀 해주고 있다라고 봐도 무방한데 이닝 조금 짧아지는 건 있지만 그래도 정말 잘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만하가 복귀하고 두 경기 모두 승리 투수가 됐었고 저번 경기에는 이제 홈런 3방에 솔로 홈런 3방에 조금 실점이 조금 아쉽게 됐었습니다. 단 그 해당 구종들이 결국 모두 포신 페스트볼이었어요. 이 이마나가가 지금 부상 복귀 전과 지금 평균 구속이 한 1마일 정도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아직 완전한 페이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지금 이 정도까지 이제 3경기째 치르면 이제 페이스는 완전 올라올 거라고 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구속 좀 올라올 거를 기대를 하게 되면은 이마나가의 피칭은 호투가 될 가능성은 좀 더 높아 보입니다. 이 미네소타가 결국 좌투 상대로 강한 타자가 윌리 카스트로, 벅스턴 그리고 코리아 정도밖에 없는데 지금 벅스턴 코리아가 최근에 타격이 많이 떨어져 있고 윌리 카스트로 정도만 타격이 잘 되고 있어요. 그나마 한 명 더 조금 뽑아주면은 사실 그것도 좀 부족하긴 한데 그냥 없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좀 그래도 이게 부족한 게 맞는 것 같아요. 억지로 끼우면은 이제 뭐 라나치나 로이스 루이스나 뭐 있는데 그마저도 2할 중반대 정도밖에 안 되는 이 최근 흐름과 이 좌투 상대 타율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사실 컵스가 원정에 오면은 이 위글리필드에 바람이 역풍이 부는 날이 많아서 많이 칠 때는 홈런을 많이 칩니다만 정방향으로 불 때, 순풍이 불 때. 근데 이제 역풍 부는 날이 대부분 많다 보니까 홈에서 장타율이 좀 떨어져요. 시즌 지표가. 원정에서 오히려 홈런 쇼를 하고 있는 게 컵스인데 오늘도 이 미네소타 이 홈구장에 이 타겟필드에는 외야 이제 우익수 방향으로 8마일에서 9마일 가량의 강한 바람이 불어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도 좌타자들 당겨치는 좌타자들이죠. 이제 컵스의 라인업에서는 이제 부시, 그 다음에 이제 피크 암스트롱, 그 다음에 오늘 우투수기 때문에 이안헵 스위치 더 좌타석에 들어서겠죠. 이안헵, 그 다음에 이제 칼 터커, 얘네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좌타자들이 좀 장타를 보여줄 수 있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정도는 일단 생각합니다. 컵스 정배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 경기도. 그 다음에 이제 토론토랑 화이트삭스 경기인데 요것도 이제 토론토 정배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하죠. 화이트삭스 타선이 매섭긴 합니다. 어제도 잘루가 토론토가 좀 많이 만들어져서 다행이었지 뭐 결국에 이제 좀 투수 아끼려고 그 피노 썼다가 실패를 했죠, 토론토가. 그래서 결국에 이제 샌들린이랑 이제 체드 그린까지 쓰게 되는 상황이 만들어졌고 그걸로 인해서 토론토가 투수를 아끼려는 플랜은 빠개졌던 경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투수들을 올리고 나서도 사실 이 화이트삭스에게 위기는 분명히 9회까지도 있었던 경기였어요. 다만 이 좌타자들이 홈런쇼를 해주면서 어제 이제 바저 그 다음에 이제 데뷔 첫 홈런을 때렸었던 이제 로퍼피도 이 로퍼피도라고 하죠. 얘하고 그 다음에 루카스 하고 이렇게 좌타자들이 좀 홈런을 쳐줘가지고 이제 경기를 좀 풀어갈 수가 있었는데 결국 오늘 경기에서도 토론토의 타선이 터지지 않으면은 경기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일단 보스턴전에 정말 심각한 좀 배신감을 좀 느낄 수밖에 없는 경기를 보여줬었고 그게 또 원정 경기였고 그 이후에 또 두 번째 원정 경기거든요. 털리고 나서 처음 원정인데 오늘 화이트삭스 지금 쿠어스필드에서 그렇게 타격감 올리고 내려와서 아직까지도 그렇게 못 치는 느낌은 받지 못했습니다. 어제도 굉장히 좀 위협을 줄 수 있을 만한 상황을 만들었고 사실 안타 개수는 똑같았었거든요. 이제 8대4라는 스코어가 나오는 과정에서 그래서 지금 여전히 터크먼이 그렇게 미친듯이 날뛰고 있으면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만약 소사나 어제는 무안타로 침묵했지만은 몽고메리, 로하스 뭐 이런 애들이 살아나서 타격을 하기 시작하면 벨시시 이제 견뎌내기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나마 좀 다행인 거는 어제 이제 베리오스의 컨디션이 100%가 아니었어요. 직구 구속이 뭐 90마일까지 떨어져 갖고 나오는 것도 있었는데 정말로 구속이 좀 많이 안 났던 경기였었거든요. 포신 패스볼이 91마일, 90마일 찍히더라고. 그래서 좀 뭐 애매하다 싶었는데 오늘 베식 같은 경우도 그렇게 빠른 공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베리오스가 그 정도로 버텨줬던 거 생각하면은 그래도 토론토가 유리하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 일단 싶긴 합니다만 일단 비 소식도 있고 의외로 만약에 비 소식이 없다고 파악이 되면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침에 부지런히 일어나셔서 스코프 째시고 빠르게 구입하실 수 있다면 뭐 보스턴 핸디승이라든지 토론토 일반승 뭐 이런 것도 쭈어 갈 만한 선택지는 될 수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다만 저는 이제 비가 너무 싫어요. 저는 비 오는 날 경기에서 피해를 좀 본 사람이거든요. 이제 건드렸다가
그래서 저는 좀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경기이기도 합니다. 물론 토론토가 지금 타선 페이스가 이 지구 1위 탈환을 하고 나서부터 지금 더 이제 식지 않고 집중력까지 보여주고 있어요. 투수전대로 타격에 터지는 날에는 타격으로 시원하게 이기고 하면서 지금 계속해서 연승을 이어가고 있죠. 지금 9연승인가 그럴 겁니다. 토론토가 8연승 또는 9연승인데 양키스에게 이제 뺏기지 않으려고 템파베이나 양키스에게 뺏기지 않기 위해서 지금 계속해서 달려나가는 토론토. 아메리칸 리그 동부지구 1위라면 오늘도 요거는 잡아야 되지 않나 싶기는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저스 대 미러키인데, 이거 어제 뭐, 야마모토 호로쇼 아마 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제 저 카페에 이제 글 써주시는 분들, 써주시는 분, 그, 새우깡님인가? 그분도 그렇고, 미네소타 프렌을 다 보셨거든요. 미네소타의 미러키. 저도 어제 미러키 프렌 드렸죠. 그래서, 이제 조금 그래도 이 미러키의 홈 저력은 무시는 할 수가 없어요. 어제 야마모토가 그렇게 1회부터 40권 넘어가는 상황이 오는 과정에서 로하스의 송구 시즌도 아쉬웠었고, 이래나 저래나 그냥 뭐 야마모토가 털린 게 그냥 팩트였습니다. 그냥 말 그대로. 그리고 이제 프레디 페랄타는 제 역할을 다 해줬던 경기였었고, 지금 다저스가 맥스먼 씨랑 이렇게 지금 3명 주전 에드먼, 맥스먼 씨, 그다음 테오스카 헤란데스 빠져 있는 상황에서 타선 응집력을 좀 보여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는 게 지금 너무 크죠. 오늘 또 이제 미즈로스키가 나오는데 얘가 이제 파이어볼로 6키로서 한번 이제 호되게 당하긴 했습니다. 일단은 한 방 제대로 먹었어요. 근데 여전히 그 슬라이더 90마일이 넘는 슬라이더와 함께 이 101마일의 빠른 공은 타자들의 타이밍을 잡기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고, 오늘도 미러키가 해볼 만한 싸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제 옐리치까지 홈런 맛을 그렇게 봐버리면은 지금 타선 흐름에서 있어서 미러키가 다저스에게 뚫릴 거는 없어요. 오히려 만약에 커쇼에 떨어지는 공에 참고 출루가 이루어지는 상황이 온다면 결국 미러키 입장에서도 이게 도루를 또 워낙 좋아하는 팀이죠. 템파베이랑 함께 미러키, 템파베이 이렇게 두 팀은 도루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또 기동력이 있어서 안 밀리는 경기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다저스의 승을 섣불리 예상하는 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저는 미러키 프렌 쪽을 좀 보기는 합니다만 충분히 역배 가능성까지도 있지 않나. 일단 다저스의 해외당이 떨어지고는 있는데 미러키가 최근에 10경기 동안에 최근 10경기를 치르면서 좌투 상대 타율 자체도 2할 9푼 1, 2가 나와요. 팀 타율이. 예, OPS도 0.857까지 가고 절대 꿀리는 경기는 아닌 것 같아요. 다저스가 오늘도 좀 어렵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 경기가 이제 세인트루이스 대 워싱턴 경기인데, 이것도 오늘 사실 소니그레이, 홈 소니그레이라면은 믿고 건드릴 만한 경기이죠. 소니그레이가 원정에서는 좀 흔들리긴 합니다만 홈에서만큼은 지금 지표가 그래도 거의 뭐 홈 로고 그 웹이랑 별로 차이가 없을 정도로 지금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10경기 5승 1패 2.76 수준으로 네, 확실히 원정 ERA보다는 좀 떨어지는 좋은 성적이 나오고 있죠. 오늘 같은 경우도 결국 이 소니 그레이를 필두로 버티면서 경기를 해줘야 되는데, 일단 에레라 빠지고요. 오늘 지금 이제 아레나도도 지금 부상인지 지금 DTD가 걸려가지고 안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DTD가 오늘 좀 라인업에 좀 변수가 좀 많은데, 지금 세인트루이스도 지금 보자. 어디 있냐. 세인트루이스도 LL라는 부상 이탈했는데 좀 됐죠. 그 다음에 아레나도 지금 TTD 걸렸고 어깨 부상 때문에 안 나올 수도 있다라고도 일단 예상을 해야 됩니다. 네, 그게 조금 거슬리는 경기가. 아레나도가 빠지면은 사실 공격보다는 지금 이번 시즌 아레나도는 공격보다는 결국 수비거든요. 이 3루 수비에 대해서 아레나도만큼 듬직한 선수가 없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2루수만 뜨끌뜨끌합니다. 도노반, 페르민, 골먼, 햄슨, 그 다음에 이게 뭐야, 사게스였나? 얘하고 해가지고 다 2루수만 그득그득해요. 3루수는 아레나도, 전문 3루수는 아레나도밖에 없거든요. 이게 3루 전문 3루수 아레나도가 빠졌을 때, 핫코너다 보니까, 세인트루이스가 여기에서 이제 기대 실적감이 좀 올라갈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이게 조금 아쉽죠. 이래나 저래나 이 경기도 비 소식이 있어요. 비 소식이 있다 보니까, 저는 그렇게
예, 추천드리지는 않는 경기가 될 것입니다. 일단 뭐 그냥 소니 그레이 사실 이 시나리오만 따지고 보면은 소니 그레이 나오고 로메로 맞고 그 다음에 리 나오고 메이튼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헬슬리 마무리하고 이래나 저래나 필승조 쓰면은 세인트루이스가 이겨야 되는 그림을 그려야 되는 건 맞습니다만 이게 비소식도 있고 일단 아레나도 결장도 이게 무신할 수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 때문에 저는 일단은 거르게 될 것 같아요, 오늘은. 그 다음에 이제 휴스턴 대 클리블랜드인데, 이거는 어제 호세 라미레즈의 홈런이 충격이었습니다. 일단 스티븐 콴도 타격감이 좋아요. 지금 어제 땅볼 쳤던 타구 두 개 자체도 기본적으로 이루수 쪽으로 스티븐 칸이 가장 좋아하는 코스로다가 타격 타이밍이 맞아서 날아갔었고, 이제 어제 고든 이제 맞췄던 헤드샷 나올 뻔했던 정면 타구도 타이밍이 좋게 정타가 되어서 그렇게 날아갔던 거였거든요. 스티븐 칸도 지금 타격감을 묻지 못하는데 호세 라미레즈가 그렇게 쳐버리면 이제는 클리블랜드의 상위 타선이 빡빡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다만 지금 클리블랜드도 이 경기도 문제가 있는 게 휴스턴은 지금 페냐 빠져있죠. 거기에 지금 크리스찬 워커까지 이탈합니다. 근데 이제 클리블랜드도 지금 최근에 6월달 말 해가지고 타격감이 좋았었던 게 이 만자르도인데 만자르도가 지금 이제 브레이먼트 때문에 이 휴가로 라인업에 로스터에서 빠져있어요. 그리고 레인 토마스가 이제 발 부상으로 또 빠졌습니다. 최근에 레인 토마스가 그래도 홈런 몇 개 때려냈었죠. 이렇게 빠지면서 클리블랜드 타이선은 어떻게 보면 더 약해져 있다고 봐야 됩니다. 어제 좀 홈런 사실 호세 라미레즈에게 홈런 맞은 걸 빼고 뭐 플라이도 마찬가지고 맞으면 안 되는 홈런은 휴스턴이 맞은 거였는데 그래도 이제 카라틴이 제가 어제 이제 지금 이제 휴스턴이 라인업에서 뭐 그 알바레즈도 마찬가지고 빠져 있고 그 다음에 크리스찬 워커도 이제 지금 빠져 있고 타선이 휴스턴 입장에서도 그렇게 썩 좋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에서 믿을 거는 알투베 파레데스 카레티니 요거고 그냥 해주면 감사합니다가 그래도 지금 이번 시즌에 잘해주고 있는 마이어스 뭐 그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어제는 그 말고도 이제 투란벨이 데뷔 첫 홈런을 때려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저 누구야 이름이 생각이 안 나. 얘가 지금 부상이죠. 도빈이 제가 부상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좀 빠진 부분이 좀 있습니다. 휴스턴도 지금 하이타선가 가고 크게 기대를 할 수가 없어요. 옛날처럼. 그래서 오늘도 사실 믿는 거는 헌터 브라운 대 칸티뉴의 매치업이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경기가. 근데 제가 칸티뉴 얘는 제가 진짜로 극혐하는 선수거든요. 커맨드가 안 돼요. 진짜로 볼질하면 끝도 없이 볼질하는데 얘가 저번 경기 때 컵스 상대로 이제 처음으로 시즌 첫 선발 등판을 해서 69 이상을 소화를 했습니다. 68구인가 소화를 했는데 3이닝 정도 동안에 볼넷 3개 내주면서 여전히 제고 안 좋은 모습 보였어요. 실점은 없었지만 9위 자체가 나쁜 선수는 아니에요. 근데 얘도 결국 이제 불펜에서 중요 기용이 되다가 시즌 초반에 중간에 이제 기용이 못 됐던 이유가 트리플 A까지 내려갔었는데 결국 커맨드 문제 그 다음에 새가슴 이 문제 때문이었었습니다. 오늘도 지금 이 칸티오가 나오고 있는 게 오티즈가 부상으로 빠져 있어요. 근데 지금 오피셜이 난 게 오티즈가 이 전반기까지는 그냥 편하게 로스터 제외돼갖고 쉬고 후반기 때 돌아오겠다라고 지금 오피셜을 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이제 칸티오 얘를 쓰는 건데 얘가 뭐 오늘 클리블랜드가 불펜데이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일단은 선발 투수로서 얘가 89 이상을 소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잘 던지면 5이닝을 던지겠죠. 하지만 저는 얘가 좀 조기강판 당하고 또 오늘도 그 주니스 샌프란시스코에서 이제 버크 릴리퍼로 활약을 했고 이제 이번 시즌도 클리블랜드에서 너무 고생하고 있는 이 주니스가 나와가지고 좀 이렇게 멀티잉 소화하면서 한 6회까지 빼기는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헌터 브라운의 파워를 믿고 간다면은 칸티뉴의 자멸로 인해서 휴스턴이 좀 유리하지 않을까. 단 지금 이 헌터 브라운 같은 경우도 오늘 사실은 이제 숙제는 있죠. 스티븐 칸과 호세 라미레즈를 통제해라. 걔네 둘을 제외하면 지금 타격감이 그나마 살아있다라고 보여지는 거는 마르티네즈거든요. 이렇게 요주인물은 딱 3명으로 정해져 있는 게 지금의 클리블랜드입니다. 여기 상위 타선에서 여기에서만 위기를 넘길 수 있으면 혼터 브라운이 위기 그냥 3이닝당 한 번 정도? 그러니까 오늘 경기하면서는 헌터 브라운이 위기라고 생각할 수 있는 모먼트는 한 2번 정도밖에 없지 않을까. 그리고 마무리 이제 리드를 할 수 있으면은 결국 이제 뭐 아브레유 그 다음에 헤이더 체제로 가겠죠. 다만 제가 휴스턴 핸디슨까지는 도저히 이제 못 드리겠는 게 이 헤이더가 올라와가지고 홈런 맞고 마행
깨트리는 걸 직접 경험한 것도 한 번, 그 다음에 제가 구매는 안 했었지만 이제 그 마인 깨지는 거 본 것도 한 2번인가 돼요. 예, 9회 헤이더가 올라와가지고. 그래서 그냥 일반승까지만 좀 일단은 저는 말씀드려 봅니다, 이 경기. 자, 그 다음에 LA 인저스 대 텍사스 경기인데 어제 개꿀잼 경기 중에 하나였습니다. LA 인저스가 이길 뻔 했다가 다시 따라잡혔다가 이제 바크먼이었나? 그 올라와가지고 이제 정말 최근까지 또 불펜에서 너무 잘해줬었습니다만 결국에는 이제 스미스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안타 2루타 허용해가지고 동점 허용하고 강판 당했고 마무리 상황 이제 올라와가지고 이제 밀어내기 끝내기가 돼버리면서 좀 허무하게 마틴이 또 패전을 쳐먹고 말았습니다. 마틴니도 좀 문제가 많아요. 지금 0승 5패거든요. 사실 세이브 홀도 빼면은 마틴이 지금 부상 복귀하고 나서도 지금 뭐 중요한 부분에서 기용이 될 때마다 이렇게 패전을 먹는 상황이 좀 반복되는 것이 좀 아쉬운데 오늘 이 경기 좀 수상합니다. 이발디도 지금 투구수를 앵간치 다 올려놨거든요. 그런데도 지금 소리아노 이발디 매치에서 이 경기가 기준점이 8.5점이 잡혔어요. 굉장히 구린내가 나는 경기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도 사실 아델도 아무것도 못 치고 상위 타선에서 지금 LA 인저스 기대값이 많이 안 나왔던 경기였는데 이 경기를 일단 이겼거든요. 근데 오늘 이발디를 상대로 또 어떤 경기를 할 수 있을지 사실 이발디의 컨디션이 제일 중요한데 소리아노 공을 제가 볼 때 지금 이 텍사스의 타선이 뜨거워요. 분명히 타선이 올라와 있는 건 맞아요. 근데 지표상으로 따지고 보면은 사실 소리아노 공 못 치는 게 맞거든요. 오늘 네, 못 치는 게 맞는데 기준점이 일단 높은 데다가 텍사스가 계속해서 지금 최근 타격이 조금 올라오는 모습으로 이 득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걸 따지고 보면은 이거 오늘도 경기 좀 산으로 갈 수도 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소리아노 공 정도면은 한 진짜 저번 경기도 애틀레틱스한테 7이닝 무실점 피칭했죠. 근데 오늘도 사실 6이닝 이상 하면서 콜스는 그냥 깔고 가야 되는 성적이 나와야 되거든요. 이게 구종별로 제가 좀 비교를 해보고 지표를 따지고 보면은 근데도 지금 기준점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은 LA 인저스가 이발디 공략을 하면서 이게 점수 좀 난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거 좀 비추천 드리는 게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텍사스의 불펜진 지금 기량이죠. 이제 어제 경기를 하면서 일단은 사실 제가 제일 불안했던 게 마틴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마틴 빼고 생각을 하면은 이제 암스트롱 털렸고 그 다음에 이제 웹 어제 기용했었고 밀너도 이래야 저래 어제 나왔고 하면은 당장 잭슨 가르시아 말고 이발디가 길게 못 던지면 텍사스도 좀 불안해요. 다만 그 이닝 수 자체가 길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한 1이닝 정도? 이발디도 6이닝은 던져야 되거든요. 제가 볼 때 1이닝 한 이닝 정도만 사고가 안 나면은 LA 인저스도 지금 계속해서 불펜을 미친듯이 쓰고 있는데 오늘 사실 연투가 가능해요. 애들이. 그러면 또 이기려고 작정하면 소리아노가 이닝 수가 좋다 보니까 불안한 이닝이 서로가 크게 없어요. 8.5점은 아무리 생각해도 언더가 맞습니다. 근데 기준점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걸 생각을 하면은 좀 배팅하기가 좀 괴름직하지 않나. 이런 경기가 결국 비빈다고 봐야 되고 지금 텍사스 정배당 나왔습니다만 LA 인저스 2.5 프렌 쪽으로 그냥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좀 더 하게 되는 경기예요. 이 경기가 이미 저는 LA 인저스 프렌 언더 쪽으로 좀 더 생각을 하게 되는 경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샌디에고 대 애리조나인데 이것도 이제 어제 마차도가 두 타석 모두 안타를 때려내면서 첫 두 타석 만에 2000안타 신고를 했고 마지막 타석이었나요? 이제 홈런까지 때리면서 어제 3안타 경기 팀을 이끌려고는 했습니다만 아쉬웠죠. 사실 잭슨 메리 쳤던 타구도 이제 9회에 그게 담장 앞에서 잡히게 되었었고 결국 역전까지 바라보기는 좀 어려웠었다. 근데 지금 애리조나도 지금 이슈가 있어요. 애리조나도 지금 이제 오늘 선수 기용에 있어서 케텔 마르테 나올지 안 나올지 사실 모르죠. 어제도 쉬었거든요. 지금 어제 쉰 게 이제 저 어디더라 부상이? 종아리였나?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쉰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 케텔 마르테가 또 안 나오게 된다면은 뭐 당연히 이건 에듀나에게 정말 크나큰 치명적인 어떤 이제 손실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물론 어제 없는데도 이기긴 했습니다만 일단
이제 캐틀마르테 빠지면 저는 안 좋게 생각합니다. 일단 피베타가 워낙 잘하고 있고 저번 경기도 너무 잘했었고요. 켈리는 최근에 계속해서 피 홈런 때문에 실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샌디에고가 지금 홈 경기하면서 홈런 생산을 지금 꾸준히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피베타 대 켈리의 밸류 차이는 분명히 샌디에고의 우세를 좀 말을 하기는 됩니다. 다만 샌디에고의 최근 이 타격 수치를 생각을 하면은 이게 좀 아쉬운 부분이 생기죠. 샌디에고가 홈에서 경기하면서도 이기는 경기에 굉장히 언더 게임을 좀 많이 하는 걸로 제가 말씀을 드리기도 했는데 어제도 다행히도 타티스가 그렇게 볼넷으로 좀 나가줘서 다행이었지. 사실 좀 타티스도 지금 타격이 좀 많이 아쉽거든요. 지금 기대해야 되는 거는 어제 그래도 살아난 마차도 아라에즈, 보가츠 이 세 명밖에 없어요. 진짜 냉정하게 따지고 보면은 시즌 지표로 보면은 오히려 타티스보다도 더 기대값이 높은 게 어제는 교체로 나왔습니다만 이글레시아스 그 다음에 어제 5번 타자 나왔었던 시츠 얘네들이 타격 기대값이 조금 더 나오는 편이긴 해요. 근데 이게 최근에도 얘네들이 좀 활약이 좀 아쉬운 부분이 좀 있다 보니까 그 시즌 지표 자체를 완전히 믿고 가기 어려워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근소한 차이로 샌디에고 좀 유리해 보이긴 하는데 저는 이 경기도 샌디에고 승 예상을 하는 이유는 일단 해외 흐름 때문에 배당 흐름 자체가 좀 샌디에고 쪽으로 좀 흐르고 있어요. 지금 배당 그 구매가 좀 몰리면서 배당이 한 0.06 배당 정도 오늘 이제 디트로이트 경기랑 같이 사실 어떻게 보면 흐름이 좀 디트로이트랑은 반대인데 그렇게 보면 애리조나 보는 게 맞긴 한데 일단 0.06 배당 동일하게 디트로이트 배당 떨어지는 거랑 동일한 수준으로 배당 하락이 조금 있습니다. 이 경기가. 근데 뭐 그 디트로이트 경기는 그런 흐름에서 텍사스 템파베이 역배를 봅니다만 이건 지표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선발 투수 밸류 차이가 조금 느껴져요. 지금 그래도 피베타가 보여주는 안정감 자체는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어쩔 수 없지만 샌디에고 불펜진의 활약이 굉장히 괜찮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제 패전 경기가 되어버리면서 이제 필승조들을 아꼈습니다. 얘네가 1.1이니치 나눠갖고 딱 아웃카운트 4개씩 싹싹싹 하고 이제 불펜을 필승조로 아꼈어요. 아담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늘 경기에서는 좀 투자가 이루어지면서 근소한 우위가 되지 않을까 언더 생각하면서도 샌디에고 승 쪽으로 좀 더 생각하게 되는 경기가 이 경기입니다. 그 다음에 샌프란시스코랑 필라델피아 경기는 사실 어제 심판이 모든 걸 지배했다고 봐도 무방해요. 이게 어제 8회였죠. 이제 샌디에고가 1-3루 찬스였나? 1-2루 찬스였나? 샌프란시스코가 그때 이제 컬커링이 마운드에 있을 때 삼진이었어요. 두 개나. 이제 카운트가 투 스트라이크 원볼이나 투 스트라이크 노볼인가 상황에서 바깥쪽 우타자 바깥쪽 낮은 쪽으로 공을 진짜 기가 막힌 코스로 존에 들어오는 공을 갖다가 두 개를 던졌는데 두 개 다 볼 판정을 받으면서 이제 그게 이제 출루가 된 게 화근이 됐죠. 그러면서 컬커링이 제 역할을 못하고 그냥 사실은 제가 볼 때 그거 막을 거였거든요. 근데 그 출루가 되면서 이제 희생타가 나오고 2대1, 3대1까지 되면서 벌어진 거 못 잡고 필라델피아가 결국 지게 된 겁니다. 근데 심판이 경기를 망쳤던 경기였어요. 냉정하게 말하면 필라델피아 입장에서는 사실 감독이 나와가지고 그거 항의해도 무방 진짜로 쌍욕하고 퇴장당해도 인정해야 되는 수준의 그런 판정이었는데 샌프란시스코 입장에서는 참 다행이었죠. 다만 이제 오늘은 이제 로비레이 대 타이완 워커가 불펜으로 이제 좌천됐다가 다시 이제 선발로 또 나오게 되는데 타이완 워커는 그 시즌 중간에 이제 6월 달인가 이제 5월 말인가 해가지고 새로 연마한 그 슬라이더 그립 바꾼 슬라이더에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 언제든 뭐 자기는 뭐 할 수 있다 했습니다만 사실 그 슬라이더 가지고 재미를 본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사실 조금 아쉬운 부분이 더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예, 오늘도 사실 로비레이 대 타이완 워커면은 필라델피아가 좌투 상대 성적이 그렇게 나쁘지가 않거든요. 오늘도 저는 이게 제가 필라델피아 팬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오늘도 필라델피아 쪽으로 좀 더 편을 들어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다만 타이완 워커가 계속해서 지금 불펜으로 있는지 한 달이 넘었었고 마지막 선발 등판이 5월 30일 경기였었거든요. 그래서 투구수 자체를 과연 얼마만큼 끌고 갈 수 있을지도 장담할 수 없을 뿐더러 오늘 필라델피아 불펜 운영까지 좀 생각을 하면은 사실 불안한 거는 당연히 필라델피아가 맞아요. 어젠 제가 이거 오버를 드렸었죠. 7.5점 오버를 드렸었는데 바람이 그렇게 불었었고 1회부터 말루 찬스가 있었는데 그걸 살리지 못하면서 이게 이제 교착 상태가 되어버렸고 언더 게임이 됐는데 오늘도 7.5점입니다. 근데 일단 요거 같은 경우에도 저는 어쩔 수 없지만 이제 샌프란시스코 승을 예상합니다만 이게 로비레이를 상대로 사실 좌투 상대로 강점을 보이는 게 지금 카일 슈와버
그 다음에 트레이 터너, 알렉 봄, 카스티아노스, 얘네들은 분명히 칠 수 있거든요. 걔네들이 홈런이 나오면 이 경기 저는 여전히 모른다라고 생각을 하기는 합니다. 다만 어쩔 수 없이 냉정하게 저도 이제 필라델피아 팬이라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이번 시즌 지표상으로 따지고 보면은 사실 아무리 샌프란시스코가 이쑤시개 방망이긴 하지만 지금 윌리 아담이가 그렇게 계속 치고 있는 상황에서 타점 해결을 할 수 있는, 해결사가 조금 그래도 생겨 있는 상황이라면 홈에서 로비레이 꺼내고 지는 거는 조금 많이 샌프란시스코에게 많이 아쉽지 않을까 정도로만 생각하는데, 저는 이거 로비레이만 믿고 샌프란시스코 구매하는 것도 사실 추천드리지는 않아요, 이 경기. 네. 자, 그 다음에 애틀레틱스 대 애틀랜타. 저는 이 경기는 한번 보고 싶어요. 그냥 일단은 지켜봐야 되는 경기입니다. 이게 제가 시리즈 이제 6월달에 이렇게 혹하게 제가 당하면서 이제 느낀 게 뭐냐면은, 진짜 불가피하거나 아니면 너무 좋아 보이는 경기 아니고서는 1차전 건드리지 말자예요. 1차전. 그러니까 이 1차전, 특히 원정 갔다 홈 들어오는 팀, 아니면 홈에서 하다가 원정 가는 팀, 홈에서 홈 시리즈 이어가면 나쁘지 않아. 그거는 건드릴만 해요. 근데 이 홈 원정이 바뀌는 이 상황에서의 1차전 경기를 건드리지 말자가 사실은 제가 7월달 다짐인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그래 보고 싶은 게, 애틀랜타가 홈에서 라일리도 홈런을 이번 저번 시리즈 한번 때렸었고, 올슨도 미쳐 날뛰었었고, 그래도 타격은 싱머피까지도 해가지고 계속 뭐 그래도 좀 치고 있는 애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애틀랜타가. 근데 오늘 이 경기 같은 경우에도 당장에 이 우리가 날씨 요소를 제가 계속 이제 반영을 좀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만, 요 경기도 애틀레틱스 홈 구장 자체가 바람이 좀 많이 부는 구장이에요. 오라클 파크, 그 다음에 외야로 좀 바람 많이 부는 경기장이, 기본적으로 오라클 파크 많이 불 때 심하게 많이 부는 데가 이제 그 위글리 필드, 그 외에 이제 바람 좀 부는 데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제 미네소타 홈구장, 오늘도 좀 부는 편인데 한 그 정도의 이 애틀레틱스도 빠질 수가 없습니다. 이 홈구장이 그 뭐더라, 무슨 뭐 수터 헬스파크였나? 뭐 아무튼 그런데 여기도 바람이 오늘 제가 알기로 최대 10마일까지도 빠른 바람이 외야 정방향으로 불어나가요, 이 경기가. 그래서 일단 좌투수 스프링스 나오고, 이제 유망주 루키인데 지금 좀 성적이 보시면 좀 안 좋죠, 보기에도. 애틀레틱스가 이기는 경기에서 전형적인 양상이 이 홈런 치고 이기는 경기들입니다. 루커, 소더스트럼, 이 제이콥 윌슨, 랭길리어스, 지금 부상으로 이제 트리플 A 재활 시작했습니다. 안두아르 포함해서 얘네들의 이 홈런 쇼로 이제 경기를 이기는 게 애틀레틱스의 전형적인 경기 시나리오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도 바람이 이렇게 도와주면 사실 10.5점의 기준점 납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스프링스가 털려가지고 애틀레틱스가 이제 개판 털려서 애틀란타의 대승으로 이어질 기준점 때문에, 시나리오 때문에 10.5점의 기준점이 주어졌다?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하죠. 예, 이거는 애틀레틱스가 기여를 할 거라고 보고 이제 10.5점의 기준점이 나왔다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사실 굳이 구매를 하게 된다면은 오버를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요. 애틀랜타도 점수 내는 거는 결국 홈런이니까 아쿠냐 주니어도 장타력은 있죠. 그 다음에 라일리 그린, 올슨, 오주나, 그 다음에 저 누구야, 지금 프로파까지 복귀를 했고, 뭐 이런 식으로 타선이 구축이 되어 있는 발드윈이 나오든 심머피가 나오든 이런저런 다 애틀랜타도 홈런 타자죠. 그래서 홈런 기대값이 생겨버린 이 경기는 오버를 먼저 생각을 하게 되는 건 어쩔 수 없지 않나 라고만 말씀드리고, 저는 일단 방관합니다. 이 경기 방관하고 싶어요, 사실. 제가 1차전 고려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좀 많은 팀들인데, 디트로이트, 뉴욕 매츠, 최근에는 이제 피츠버그가 가장 요주의 팀이죠. 그 다음에 애틀랜타, 뭐 몇몇 팀들이 있습니다. 그 홈 원정의 기복이 좀 보이는 팀들, 그런 애들 때문에라도 좀 1차전을 좀 피하려는 경향이 좀 다짐을 했는데, 오늘 주요해야 되는 부분이 요 경기지 않을까 저는 일단은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오늘 프리뷰 끝날 것 같고, 다들 오늘도 좋은 결과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네이버 카페 가입 많이 해주시고요. 계속 제가 시간 나면 밤에 새벽에라도 어제도 제가 글을 썼거든요. 제가 새벽에 이제 다시 운동을 시작해가지고, 운동하기 전에 짬내가지고 이제 쉬면서 이렇게 글로도 제가 이렇게 써요.
프리뷰 좀 요약해서, 당연히 디테일한 부분은 영상을 보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짧게 짧게 쓰니까. 아마 요점 같은 거는 좀 이렇게 써서 해놓으니까 이제 카페 가입도 좀 많이 해주시고요. 어, 뭐 이걸 보든 저걸 보든 많이 참고하셔가지고 좋은 결과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프리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